경제 이슈 다뤄봅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소장님과 또 어떤 이야기로 어떤 경제 이슈 다뤄볼지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계획 발표,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단 게임 산업 오랜만에 또 듣네요. 게임주들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일단 정부에서 게임 산업 진흥 계획안 발표 주제대로 이를 좀 앞두고 있는데 게임 시장에 대한 규모부터 저희 차근차근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사실 이게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마 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기존의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간한 게임백서에 따르면 이게 좀 게임백서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네. 따르면은 작년 게임 시장 규모가 19조 7천억 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 감소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른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은 13년 이후에 그 10년 만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게임 쪽에 대해서는 시장이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흥국증권에서 얘기가 나온 게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한 6%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22조 원까지 성장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지금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이나믹하게 오르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성장을 좀 어느 정도 좀 막고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규제에 대한 영향도 좀 있고요. 확률형 아이템 그 습득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 그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도 지난달 좀 시행을 했던 것도 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정부 정책과도 좀 어느 정도의 플러스 요소보다는 좀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 보통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조금 더 가로막았던 게 오히려 게임주들의 그런 투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흥국증권에서 게임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6% 성장이 전망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뭐 국내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나 PC 게임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성장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국내 그 출시 예전작 규모가 지난해 대비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대작 게임에 대해서 신작 다수 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는 뭐 다음 연도죠. 그러니까 25년 그 다가오기 전에 올해 하반기에 뭐 출시할 게임들이 좀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네네. 그러한 작품에 대해서 반영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콘솔 게임에 대해서도 플랫폼 확장 그리고 또한 장르 다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게임 수출 증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해외 판매량 매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에서 좀 진출해서 성과를 낸다면 어떤 지점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떤 국가에서 좀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리포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뭐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글로벌 게임 산업 성장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네. 둔화가 됐던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국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중국 게임 산업 매출이 3,029억 위안 정도 된다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로 따지면 약 한 55조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13% 증가를 해서 처음으로 3천억 위안을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중국 쪽에 대해서 모바일 게임 매출에 대해서는 2,268억 그 위안. 그래서 전년 대비 17% 성장을 했고 시장 전체 매출에 대해서도 약 한 75%가 모바일 게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중국산 게임 해외 매출이 또 136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합니다. 이게 21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25조 원대 그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전년 대비 한 5% 감소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뭐 국제 정세, 뭐 치열한 시장 경쟁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정책 변동이 해외 진출에 좀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비용이 좀 증가를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중국산 게임 쪽을 좀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진출한 해외 국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국 쪽의 게임 산업이 뭐 성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나라 게임 쪽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중국이 이제 많이 치고 들어왔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이 약간 조금 그 흐름들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절 때, 그러니까 또 뷰티 쪽과도 비슷하긴 한데요. 네네. 코로나 그 기준 때 우리나라 게임 성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뭐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었던 시점도 있다가 좀 멈췄는데, 중국 쪽에서도 게임 성장이 굉장히 좀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모바일 게임 할 때마다 광고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광고를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들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잡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게임도 중국 쪽도 고도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그 게임 쪽이 약간 좀 다소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된 관점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 요소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또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2025년까지 WT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있거든요. WHO입니다. 그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 질병 분류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대해서 적용을 할지 여부를 좀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5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게임이 질병 코드로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인정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게임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뭐 그 리포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규제나 이런 걸 또한 중국 게임 성장에 따른 영향이 국내 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받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득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중국 시장 말고 국내 게임사들이 좀 진출한 다른 해외라든지 좀 공략할 만한 시장들은 없는 걸까요?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은 역시나 좀 인도 쪽을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인도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인구가 많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 시장을 좀 공략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인구 대비 과연 얼마나 그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게임이 막 성장을 해서 뭐 고도화가 되고 기술력이 발전을 해서 진짜 좋은 그래픽을 내온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좀 판단이 되긴 어렵고, 오히려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데이브 더 다이브라는 아무튼 초밥 게임 저도 같은, 해봤어요. 네. 네. 굉장히 좀 그래픽은 좀 약간 다소 아쉽죠. 근데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게임 시장을 만들 때도 뭐 그래픽을 뭐 완전 뛰어나거나 그거보다는 결국 스토리적인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콘솔 시장을 좀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짚어봤는데요. 일단 다시 주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쯤에 게임 산업 진흥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지난주 좀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이제 그 게임 산업 진흥 종합 계획 발표 예정인데, 다음 달 초면은 내일부터 이제 다음 달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2020년 5월에 발표를 이번 안의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어 게임산업 정책의 향후 5년을 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선장에 대한 큰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게임 쪽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게 강화 쪽으로 내용이 나왔다 한다면 완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세액공제 등이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는 이제 콘솔 분야에 대해서 육성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해외 수출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좀 일부는 좀 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콘솔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쪽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 약세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어떻게 하게 된다 하면은 그 관련된 게임주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주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에 대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개별주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 빼고는 전체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따라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체크를 해야 되고, 정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주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은 이때는 좀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야 될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보면은 게임주도 오랫동안 좀 물려 계신 분들 있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흐름이 답답했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게임주 어떻게 설정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 그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잘 나와서 기존에 좀 묶여있던 게임주들이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정권의 경우에는 그 셧다운제 폐지라는 것을 하면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2022년 때부터 게임과 관련된 정책이 뭐가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내용들이, 육성안들이 담긴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나오게 돼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좋게 잡아간다 하면은 네.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나와봐야지 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 발표 후에 전체적으로 이게 탄력을 받으면서 가는지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거기에서 이제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빗대어 지금 게임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고 있고요. 시장은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기대는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지금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 후에 나오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향이 만약에 없다. 그럴 때는 그 게임 관련된 기업들별로 개별적 이슈를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 이슈를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은 수익 구간을 너무 높게 설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신규 진입을 했을 때 한 딱 적당한 바운더리를 잡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작년에 연말만 되면 나왔던 거, 재작년하고 그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가 나왔었던 거에 대한 그렇죠. 네. 기대감이 막 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결국 하시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과 아니면은 개별주에 대한 흐름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 대해서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그럼 개별 모멘텀으로 좀 짧게 접근해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넷마블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하이브 때문에 좀 소란스러운 그렇죠. 것이 네,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논외로 그렇죠. 두고,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먼저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금액이 몇 주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는 크진 않지만은 위메이드도 솔직히 접근을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위메이드도 접근을 해볼만 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추가 상장을 했는데 그 금액이 현 주가보다는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전환사채 가격이 현 주가보다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관점을 봤을 때는 그 기준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W게임즈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SNS 플랫폼 기반 그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 지난 23일에 이 동사가 중장기 주주 환원 로드맵을 좀 발표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매각 자사주 그 특별 소각 등에 대한 공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기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W게임즈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2025년부터 26년에 대한 그 현금 배당금에 대해서도 뭐 3배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고, 심지어는 뭐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해서 1% 그리고 최대 직전 사업 연도 말 내용이 좀 그렇긴 한데, 발행 그 주식 총수에 대해서 2%까지 매년 일정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을 좀 시행할 예정이라고 네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좀 맞물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W게임즈의 경우에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걸 논외로 두고 정부 정책이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걸려 있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 동사에 대해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일단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을 기록을 네.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봤을 때는 지금 관점으로도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실적을 체크를 할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신규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장기적인 캐시카우를 만들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더 탄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W게임즈의 경우에는 적은 비중으로도 지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W게임즈에 대해서 설명 함께 들어봤고요. 배당 정책 기대도 좀 있는 편이고 현금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발표까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컴투스를 좀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뭐 서머너즈와 IP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컴투스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를 조금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결국은 좀 약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게임주를 갖고 온 건 결국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지금 게임주가 이 기업만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쵸, 그래서 네. 다 지금 대부분이 흐름들이 좋지 못한데 결국은 지금 게임 컴투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지만 제가 보기엔 컴투스는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좀 인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추가 매수를 억지로 막 하시기보다는 일단 네. 좀 지켜보고 좋은 내용이 더 나오는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라든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설정될 만한 이슈들을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